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유학원 대표 이선우라고 합니다. All About 영국 의대라고 했는데 의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학하고 왜 이런 것보다는 영국 의대가 어떤 건지, 왜 영국 의대를 가서 어떤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왜 이런 거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디테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모든 학생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국 의대의 특징은, 입학의 특징은 성적이 아닌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얼마나 유학을 보내는지, 의대는 몇 명 보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영국에서 의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회를 주는지 이 부분을 좀 포함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는 절차, 과정, 인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입학하는 절차가 A레벨 파운데이션이 있고, 최근에는 그레듀에이트 메디슨이라고 의전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그런 방향이 좀 있거든요. 4년 과정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저희가 하는 서포트 좀 얘기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영국 유학 대표예요. 의대 대표가 아니고 약대 대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샌앤드루스 대표도 아니고요. 영국 대학교 대표이기도 하고요. 영국 유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이유가 의대를 가고 싶고 옥스브리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대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오게 되고, 의대를 입학할 게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옥스브리지는 이 친구가 브라이트하다라고 하면 입학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의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102명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영국에 유학을 갔죠. 근데 의대가 102명이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한 명 가기가 쉽지 않는, 이런 게 의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 변화가 있어서 지금 사실 최근에 더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톱 학교, 톱 대학교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여기는 영국 랭킹이 지금 1위 있어요. 지금 저희랑 같이 부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런던도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럼 대학교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레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수능이거든요. 수능을 제공하는 1위, 2위 학교였거든요. 2023년에 그 학교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레벨은 의대를 준비하고 어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23년대 랭킹 1위, 2위. 보시면 여기에 1위, 2위뿐만 아니라 여기가 A레벨의 A스타, A 비율이거든요. 카디프 시스폼은 94%,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는 90%.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A하고 A스타가 필요한데 90% 이상은 전혀 A레벨 때문에, 예를 들면 수능 성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레벨 점수 극단적으로 잘 맞아서 나는 의대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학교에 제가 대표를 하고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그래서 톱 학생들은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 의대를 가는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앤드루스는 가장 좀 의미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영국에서 최초로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나중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받아주는 인터내셔널 학생이 100명도 안 돼요. 근데 샌앤드루스가 처음으로 의대 파운데이션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20명 정도 받기 위해서. 그게 제가 2008년부터 대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의대 쪽으로 많이 왔던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샌앤드루스는 톱 의대 파운데이션 제공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 다음에 사람 실적을 잠깐만 봐드릴게요. 보시면 저는 102명을 갔어요. 그래서 샌앤드루스는 파운데이션으로도 많이 갔지만 A레벨도 많이 가다 보니까 제가 19명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UCL 대학교 전 세계에서 24명 뽑거든요, 매년. 근데 4명, 이제까지 4명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유클라는 A레벨도 많이 가고 파운데이션도 이제 제한 없이 받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갔던, 비교적 최근에 생긴 학교지만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6명, 그 다음에 세인트 조지 그레나다라고 아까
미국에 관심이 있다라면 세인조지 그레나다라는 제 학생들이 영국에 붙여도 여기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연도별로는 이렇게 급변은 했어요. 초창기에는 제가 2008년에 제가 세인앤드루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A레벨 때 기억나는 게 첫 번째 학생이 우리나라 전문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A레벨 해가지고 세인앤드루스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친척 동생이었어요. A레벨 해가지고 영국에 그 의대를 갔고요. 지금 이제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의대는 포기해야겠다. 못 보내겠다. 근데 이제 점점 바뀐 게 우리나라도 국제학교가 생기고 점점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해외로 돌리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점점 3명, 2명, 5명, 3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8년부터 21년까지는 7명에서 12명. 그리고 최근에는 보세요. 13명, 17명. 작년에 올해는 21명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조건이 됐던 학생들은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레벨 점수가 안 돼가지고 뭐 B, C 나가지고 못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뭐 IELTS가 모든 요소 7.0인데 7.0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터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는 어떻게든, 그리고 제가 많은 학교 의대의 대표다 보니까 어떻게든 의대는 좀 갔었던 것 같아요. 왜 영국 의사인가? 그 다음에 왜 영국은 외국 학생들을 뽑을까? 그 다음 미국이나 캐나다를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주권이라든지 이슈 때문에 거의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거기서 의사생활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근데 영국은 사실 지금 2021년이라고 했는데 이 올해 기사거든요. 영국의, 그 다음에 영국의 정부 사이트에서 나온 거야. 거버먼트 사이트에서. 의사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를 수입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OECD 평균이 4.3명인데 영국은 3명이거든요. 리포트 여기서는 3명 좀 넘게 나왔는데 지금 2024년 현재는 2.9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00명당 4명이 필요한데 영국이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22만 명 정도 필요한데 지금은 2020년에는 5만 명, 그 다음에 4만 4천 명, 4만 2천 명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왜 2016년에 발표됐을 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2025년까지 6천 명 했는데 7,500명까지 매년 의사를 만들겠다. 왜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2025년까지 지금 한 7,000명 만들거든요. 근데 7,500명까지 만들기로 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늘리고 있는데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31년까지는 15,0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죠? 자세한 기사는 저희가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이것은 올해 기사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10개 대학이 2016년 이래에 생겨났거든요. 유클람, 버킹엄. 그래서 어떤 데는 영국 학생들만 받는 그런 학교도 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선더랜드, 브루넬, 켄트, 미드웨이, 우스터는 그 그레듀에이트 과정이에요. 4년 과정. 아까 대학교 졸업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학교 좀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사이언스를 배우지 않더라도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물론 고등학교 때는 사이언스를 조금 배웠어야 되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거든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이 A레벨하고 파운데이션하고 다시 의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학교고요. 아직까지는 많은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은 좀 제한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그죠? 뭐 유클람 같은 경우는 200명, 100명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아까 저희가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의대 확장이라든지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준다든지 이런 확장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국 전체 정원을 보면 지금 약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000명 정도 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입학 기준을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외국 학생은 1,227명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다 카운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많이 뽑고, 예를 들면 20명이 원래 정원이다 그러면 어떨 때는 25명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15명으로 좀 줄이고요. 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맞춰요. 그리고 외국 학생들 비율이 그래서 11%가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신생학교의 입학 학생 수까지 다 합쳐서 이 정도예요.
하지만 신생학교가 없었다라면 여전히 7%, 8%이 정도에 머물렀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학교들 때문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31년까지 15,000명.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 유지될까요? 우리 애가 갈 때도 유지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영국에서 의대를 처음 2008년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정말 문이 많았거든요. 많이 있고 했는데 한 명 가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확정된 게 없잖아요. 왜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졸업을 하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고 왜 이럴 때까지 사실 저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영국은 NHS라는 제도 때문이거든요. 앞서 약대에 대해서 들었던 분들은 약사를 인원수를 제한해서 뽑고 약대도 똑같이 NHS 소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제한해서 뽑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국 의대는 어떻게 우리 외국 학생들에게 기회인지 보세요. 외국 학생들에게 기회를 지금 7.5% 이 정도 아까 11%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수로 인원수를 증구하는데 얼마나 힘든가요? 근데 외국 사람은 받아주겠나요? 이해되죠? 하지만 영국은 이렇게 해서 받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 학생들만 받아주는 학교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2016년 이래 10개 학교가 늘어났잖아요. 우스턴은 그레주에이트 메디슨으로도 받아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입학 루트 A레벨,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아까 대학교 졸업하시는 분은 그레주에이트 메디슨이라고 이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그런 기회를 되게 많이 준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 기회가 모든 사람이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 잡는다. 그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신분 보장. 제가 아까 저희 친척 동생 얘기했죠. 그 친구는 한국에 의사를 하려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뭐냐면 보건복지도 인증돼 있고 해서 나와서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자기는 가르치고 티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거기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붙잡더래요. 가지 말라고. 여기서 너 좋아하는 기회 다 주는데.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죠, 이제. 그 친구도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영국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대요. 왜냐면 아시아계라든지 인도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은 집안 특성상 또 의사를 많이 하라는 추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국 백인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사들이 영국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제 학생 미팅, 의사들 미팅 뭐 이런 거 하니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높은 평판이라고 얘기했는데 호주라든지 그 영연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영국의 라이선스는 가장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로 의도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거든요. 미국은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도전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영국의 의료제도라든지 대학교 수준 이런 것은 널리 인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급여는 어떻게 되냐. 급여는 사실은 영국에서는 제일 높은 급여이긴 하는데 내가 예상하는 미국보다는 높지는 않다라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요. 그래서 평균 급여를 보면 트레이닝 단계에 있거든요. 대학교를 5년 졸업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원화로 7,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게 파운데이션 트레이닝이 1-2년을 걷거든요. 혹시 한국에 돌아오는 거 관심이 있다면 트레이닝 1까지만 마치면 라이센스 주니까 한국에서 ABC형 국가고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엔 1억 정도, 그 다음에 컨설턴트 단계에 달면 2억 정도, 2억 5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환율이 많이 좀 올라서 이렇게 좀 뛰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학비도 보면 환율이 지금 조금 1,500원대, 1,550원대였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궁금하신 부분들 좀 물어보셔도 돼요. 일단은 의대 학비는 간단히 한 8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3만 파운드 하니까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클리니컬은 또 8천만 원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4만 5천, 4만 9천 이 정도 사이니까. 그 다음에 임페리얼, 글라스고,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가 제일 좀 비싸고 거의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죠? 사실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의사가 되는 타임라인은 일단은 A레벨 의대 파운데이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면 반드시 A레벨부터, GCS부터 미리 생각하기를 추천해드려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년에 절대 되지 않는, 파운데이션 하면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의대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고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했다고 의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영국 의대는 5년 또는 6년이거든요. 대부분 다 5년이지만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샌앤드루스, 그 다음에 에딘버러는 6년 의대를 가지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트레이닝 이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는 아까 여기 파운데이션하고 다른 의미예요. 의사가 되려면 트레이닝, 우리나라 그죠, 인턴 같은 걸 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의사가 된다, 이것도 관심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되는 학교가 19개가 있어요. 하지만 인증이 되지 않는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까 신생학교 중에 유클란이라고 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대 같은 경우도 저희 학생이 의대 신청을 원해서 제가 이제 학교랑 얘기하고 해서 도와줘서 올해 인증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6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인증이 됐지만 옥스퍼드 대학교는 인증이 안 된 거 아세요? 이유가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면 옥스퍼드는 외국 사람을 거의 뽑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랭킹의 차이, 레벨의 차이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증 심사를 했고요. 인증 점수를 하는 거죠. 서류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증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 결과를 통보를 이제 해주고요. 만약 안 되면 다시 뭐 90일 내에 다시 하면 되고요. 예비시험, 국가고시. 제가 해본 경험상은, 영국에서 아는 혹은 아일랜드에서 했다. 그러면 인증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래서 인증 심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대학을 그 나라에서 나오고 그 나라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그 니코시아라고 있거든요. 사이프러스. 근데 그 사이프러스 가서 그 졸업을 하면 그 나라에서 라이선스를 안 줘요. 그 나라에서 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거기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인증심사를 못 받고 의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대신에 그걸 하고 나서 영국을 간다든지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왜 이건 가능하고요.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 한국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증 리스트, 이거 한번 찍으셔도 될 거예요. 이거 그 업데이트 된 거여 가지고 어디에 많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인증 절차를 그죠? 따로 이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16개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퀸 벨파스트, 그 다음에 에딘버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클란이 2024년에 새롭게 인증이 됐어요. 이것은 졸업생이 있어서 인증 절차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배들이 인증을 해준 덕분에 이 학교를 나오면 인증 절차 없이 예비시험, 국가고시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학교에서 파운데이션 있는 데는 맨체스터는 샌앤드루스 대학교가 3년은 샌앤드루스, 그 다음에 3년은 맨체스터에서 다니거든요. 의대 학위는 맨체스터에 받아요. 그래서 샌앤드루스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밍엄도 파운데이션 있긴 한데 3명 뽑고요. 4명밖에 안 뽑아요. 전 세계에서 1년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브라이튼 서섹스 메디컬 스쿨도 10명이긴 한데 많지 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클라는 제한 없이 뽑기는 해서 200명까지 하는데 평균 한 50명 정도가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머지 150명 정도는 A레벨이나 IB 통해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실 텐데 한국의 국가고시 입학 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4년에 3명이 신청을 응시를 해가지고 3명이 합격했던 거, 그 다음에 2017년에 3명에서 3명,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여기 보면 4명에서 3명, 그 다음에 2019년에는 4명에서 3명, 그 다음에 2020년에서는 3명에서 3명. 그래서 80% 정도는 영국에서 그죠? 공부했던 학생들은 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평균 보면 한 60% 이 정도 하는데 영국은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사실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고 좀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는 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영주권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영주권은 10년 이상 영국 거주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540일 이상, 10년 안에 540일 이상 해외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주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뭐 한국에 나와 있었다, 해외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또 대상에서도 제외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럴 경우에 영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고 1년 있다가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은 완전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년 취업 비자를 받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5년 취업 비자를 받으면 뭐 이제 뭐랄까,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는 사실은 그 신분이 보장되고 다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전혀 안 되는데, 다른 전공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에 있다, 비즈니스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대학교 기간까지 포함 취업 한 번 하면 5년 주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10년 되면 영국 영주권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ML인데, USML은 보세요. 저도 이제 저는 영국만 하고 있긴 한데, 일부 제 학생들 USML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인 조지, 그레나다, 그 다음에 노선브리아 여기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의대를 이렇게 가서 미국 의사가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사람, 그 다음에 해외에서 마친 사람들 비율이면, 물론 미국에서 마친 사람들이 더, 그죠, 매칭률이 높긴 하는데, 그래도 해외에서 졸업한 사람들도 매칭률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 비자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입학을 하는지 지금 루트를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거든요. 영국에서 의사가, 그죠? 되고, 다른 나라 가고, 왜 이런 거 됐거든요. 그러면 입학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그죠? 예, 어떤 식으로 입학을 하는지, 당장 GCS에 A레벨을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입학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전문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A레벨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지금 여기를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한 시간 이상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초점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보세요. A레벨은 마지막 단계예요. 의대를 가진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13 플러스 3이거든요. 근데 의대는 5년이거든요. 근데 13년을 해야 돼요. 그게 12학년, 13학년 이 과정이 우리나라 수능 과정 똑같거든요. 의대를 준비하는 A레벨 과정이죠. 보세요. A레벨 첫째 1년차, 2년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의대 지원은 10월 15일 날 해요. 1년이 지나고 10월 15일. 그러니까 A레벨 하면 2년 있다 의대에 들어가겠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지원은 보세요. 10월 15일. 1년 있다가 모든 걸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레벨 1년만 하기도 너무 바빠요. 잠시 후에 파운데이션이 있게 하는데, 파운데이션은 이미 가기 전에 많은 걸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년 과정을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당장 여유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과목을 3과목 또는 EPQ, 4과목 또는 EPQ로 시작할 수 있어요. 3과목은 보세요. 수학, 화학, 생물이면 돼요. 아시겠죠? 수학, 화학, 생물. 알겠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카디프 식스폼 OIC 얘기할 때 A하고 A스타가 94%, 90%잖아요. 저희 학생 중에 A레벨에 A하고 A스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정말 성적이 낮은 학생이 A레벨을 하겠다 해가지고 힘든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전체 평균에서 A하고 A스타 비율은 25%예요. 4명 중에 1명은 A하고 A스타를 맞아요. 4명 중에 1명은 의대를 갈 자격이 되는 A레벨 점수를 가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A레벨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과목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의대면 4과목을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3과목으로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가고요. 저희 학생 중에 4과목을 한 사람 딱 1명 있어요. 심리학을 했거든요. 수학, 화학, 생물을 했거든요. 심리학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선생님이 하라고 추천해서 도저히 거절을 못해서 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친구 외에는 없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3과목에도 의대는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링, 뭐 아니면 다른 뭐 이코노믹스 해가지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LSM 이런 데를 가겠다, 임페리얼 가겠다, 그러면 4과목 추천해요. 그리고 EPQ는
옵션이에요, 옵션. 익스텐드 프로젝트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대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하세요. 아시겠죠? 이걸 하면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음도 할 수 있고요. 왜 그런지 질문도 하고요. 논리적인 생각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내가 그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내가 축구라든지 아니면 연애라든지 아니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내 공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고 선생님 레벨이라든지 그런 레벨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것은 다 과목만 배우거든요. 논쟁을 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EPQ는 반드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4과목 하고 4과목 하는 게 좋나요? 3과목 플러스 EPQ 하는 게 좋나요? 라고 하면 당연하죠. 3과목 플러스 EPQ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인터뷰 준비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워크 익스펜스도 같이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런티어는 돈을 받고 하는 건 발런티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슈퍼커리큘러는 내 전공하고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건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많이 들어봤죠. 엑스트라는 음악, 미술, 체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필요해요. 내가 의사가 되는데 나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스포츠팀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팀워크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엑스트라 슈퍼 커리큘러는 이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저 뭐 디베이팅 같은 거 하는 거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늘리는 거, 너에 대해 생각은 뭐 어때? 그 다음에 NHS 문제가 있어. 너의 생각은 좀 어때? 그 다음에 생각을 깊게 논리적으로 하려고 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인터뷰하고 자기소개서로 해요. 의대를 제대로 안다면 자기소개서하고 인터뷰, 이걸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저 저는 A스타 5개에 있는 사람 봤거든요. 6회 3,180점 사람 봤어요. 의대 다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 너무너무 흔해요. 아시겠죠? 이걸 이해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AS 시험을 보는데 AS 시험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AS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그렇게 영향을 가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AS 단계에 AS 시험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험에서 점수를 높게 받는다라고 하면 프리딕트가 좋아지기 때문에 프리딕트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썸머 홀리데이 때문에는 7월, 8월이거든요. 그때는 자기소개서, 6회, 인터뷰 준비, 모자란 그저 A레벨 준비, 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6횟을 봐야 돼요. 10월 15일 날 의대를 지원하려면 6횟을 보지 않으면 기회는 유클란, 버킹엄 이 두 학교 외에는 모두 다 6횟을 봐요. 아시겠죠? 6횟을 봐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0월 10일 2년차 시작하자마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원할 때는 필요한 게 서브젝트 초이스. 아까 수학, 화학, 생물 얘기했죠? 근데 서브젝트 초이스 이거 잘못된 사람 꽤 많아요. 그리고 왜냐면 내가 A레벨 할 때는 의사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의사를 하려고 하니까 과목부터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6회 점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GCS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면 경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아예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리딕트 그레이드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예 절대적인 것도 여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프리딕트가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A 정도로 맞아야 되는데 뭐 C, B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사람은 또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가장 탁월한 학생이었다. 이런 걸 반복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천서는 너무너무 좋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6회 점수, 자기소개서, GCS, 프리딕트 이런 걸 가지고 받아주냐 그게 아니라 인터뷰를 초대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요. 인터뷰를 초대할지 안 할지. 이 모든 것은 인터뷰까지 가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12월에서 3월까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는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고 나서 어떨 때는 인터뷰가 3월까지도 초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3월 때에 기다렸는데 인터뷰가 초대 안 되고 그냥 계절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A2 시험을 5월, 6월에 보고요. 그 다음에 A레벨 결과는 8월, 15월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가 합격했고 A레벨 점수 조건부에 맞추면 합격인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뷰에 합격하면 A레벨 점수는 AA, A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A레벨 점수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보실 필요 없고 인터내셔널 학생 비율이 예를 들면 여기 에버딘에 175명 뽑는다라면 13명만 뽑고요. 여기에 버밍엄에 258명 뽑으면 28명 뽑고요. 왜 이런 식으로 인터내셔널 학생 비율이 이렇게 적다. 왜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보면 자세히 잘 보이진 않겠지만 다 A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맨체스터로도 엔지니어링 가면 A스타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여기는 A스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케임브리지만 A스타 A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것도 3과목만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UCAT은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방식이거든요. MMI는 스테이션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널은 그냥 앞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스테이션을 두고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IELTS는 7점 모든 요소 7.0 그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외국 학생들이 몇 명 뽑는지, 얼마나 뽑는지, 플레이스가 얼마인지 이걸 보고 지원하는 게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UCAT이 과연 뭐냐? UCAT 때문에 만약에 여기 준비하고 우리나라에 준비하는 사람은 UCAT 때문에 UCAT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 데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왜 이런 데를 가면 UCAT 이거 때문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UCAT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면 일단 UCAT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시간 압박을 엄청나게 줘요. 아시겠죠?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인데 컨디션이 엄청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학생들 모두 다 읽고 쓰지는 않는다고. 다 읽고 쓰더라, 어떤 사람 다 읽고 쓰더라도 마지막에 지문은 포기하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평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좀 애매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퀀터티브 리즈닝 수적인 가속도 계산하고 간단히 수학적인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천천히 보면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 다음에 어브스트럭트 리즈닝 도형 같은 거 맞추는 거거든요. 이 패턴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츄에이션을 저지먼트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 병원의 의사인데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왔다. 그 다음에 앰뷸런스가 5대가 한꺼번에 왔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가장 근접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은 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점수를 했다면 4점 주고 그 다음에 약간 맞긴 한데 그 다음이다 3점 2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걸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True Meaning of UCAT라고 했거든요. 보세요. 여기 까만 것 이것은 수학의 매트 테스트예요. UCAT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매트 테스트예요. 근데 어드미션 테스트는 다 이런 분포거든요. 끝에는 적고 가운데는 많고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이 까만색은 지원했는데 거절된 사람들이에요. 지원했는데 그죠? UCAT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A레벨 점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원했는데 거절된 사람이 까만색이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엄청 많고 높이 갈수록 이제 하얀색하고 회색이 더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66에서 70 사이를 볼까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까만색 거절된 거예요. 근데 하얀색이 한 40%, 회색이 30% 있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하얀색은 인터뷰 보세요. 인터뷰에 거절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색은 인터뷰까지 다 하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도 여전히 인터뷰에 초대될 확률은 높지만 여전히 굉장히 상당수가 거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거든요. 하지만 UCAT 점수가 너무 낮은데 이 사람은 초대 자체도 하지 않겠죠. 평균보다 훨씬 낮다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요. 지금 어쩌면 부모님들은 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통틀어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충분해요.
6회 점수도 A레벨 점수도 어느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기회는 다 있다. 물론 높은 레벨, 나쁜 레벨 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의대는 갈 수 있다. 제 학생이요 6클란 의대를 다니고요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버킹엄이라고 있죠. 버킹엄에서도 졸업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뭐 이런 데를 나와서 그 예를 들면 우리 지방대 사람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가능한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표가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임페리얼도 1년에 24명밖에 안 뽑아요. 여기를 입학하는 거 저도 방법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대를 입학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신 있다. 그게 이거라고 보면 될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을 있냐 이걸 뽑으려고 해요. 의대에 대한 열정 아시죠? 예를 들면 열정이 어떻게 증명할까요? 혹시 아버님이세요? 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의대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수학에 대해, 의대는 좀 열정이 좀 힘들겠지만 수학에 대해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열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열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물어봐서. 왜냐면 이 부분을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열정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단어 의미는 알겠는데 뭐가 열정이라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걸 자기소개서 인터뷰로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지. 열정은 예를 들면 내가 수학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내가 프리미어리그 축구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얘기하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하고 입꼬리도 올라오고 말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전공이 뭐야? 그러면 아직 못 정했는데요. 아시겠죠? 어떤 게 좋을까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전공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 전공할 때 입꼬리가 좀 올라간다. 그죠? 몇 시간 동안 얘기해도 괜찮다. 그죠? 예를 들면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밤새워서 게임 얘기할걸요? 남자도 군대 얘기 엄청 할걸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학에 대한 열정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수학을 가지고 많은 걸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올림피아드에 골드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수학을 가지고 수학이 너무 재밌어. 수학을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경제도 예측을 해보고요. 수학을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바닷물의 부피를 한번 어떻게 재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수학을 가지고요 모르겠어요. 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죠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지수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아시죠? 옥스퍼드 캠브리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열정이 순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지 않더라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가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 돼요. 돈은 벌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그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 이해되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단편적인 얘기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만 이 모든 게 에비던스를 동반을 해야 된다. 에비던스를. 알겠죠?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좋아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 근데 실제로 그거 해봤어? 네,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왜 이렇게 했어? 아시겠죠? 나는 병원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 엄청 많이 했어요. 난 방글라데시도 하고 뭐 또 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걸 했지만 왜 그걸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이게 물어보는 제뉴인 퀘션이 되는 거죠. 뭔가 했다라는 것은 그냥 사실이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결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그대를 위해서 지금 시작해야 될 거 반드시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그저 5년, 6년, 10년 있다가 의사가 되더라도 워크 있으면 발렌티어 워크 이걸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이 친구는 왜 의사가 되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거예요. 메디슨 관련된 블로그, 뉴스, 다큐멘터리 항상 일상화 하세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게 좀 재미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와이더 리딩. 논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이거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클럽, 소사이어티, 스쿨, 단체 활동,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아까 이니시트, 프로블럼 솔빙 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익스포즈 투 잉글리시, 외국 학생들은 당연히 영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영어로 표현해 보려고 하고요. 아시죠? 분위기가는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예비 과정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너무너무 빨리 마감이 돼 버려요. 예를 들면 5명, 10명, 10명, 30명 전후 뭐 이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마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샌앤드루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절을 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은 굉장히 좀 일찍부터 연락을 좀 주고 있거든요. 보세요. A레벨하고 파운데이션, 이건 비교는 제가 하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과, 그죠? 높은 내신, 문과 검정고시라면 샌앤드루스 과정이 있거든요. 의대 파운데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 문과를 했다라고 하면 의대를 갈 기회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2년 과정이 있거든요. 1년 8개월 2년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1년 하고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정말 내신도 낮다. 근데 문과의 검정고시다 라고 하면 유클란의 라이프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죠? 의사가 될 길이 있다. 물론 돌아가고 하지만 내가 의사가 될 생각을 확실히 했다라고 하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그레이주에이트 메디슨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 6년제 과정에 또 그죠? 의대를 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레이주에이트 메디슨에 우스터라고 있어요. 우스터. 이 학교에서는 사이언스 백그라운드 아닌, 예를 들면 내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받아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대신 학점은 되게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6회 또 해야 되고 인터뷰도 다 똑같은 절차예요. 그 다음에 낮은 GPA로 졸업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방법.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3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아시겠죠? 제 기록은 36살인데,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그저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별한 것보다도 보세요.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저는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A레벨 단계 되고 파운데이션 단계 되면 이 친구들이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죠? 내가 하는 방향에 맞는지, 자기 하는 그저 워크스에 맞는지 이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되게 유명한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아까 카디프 식스펌 1위라고 했죠. 이 사람이 설립자고요. OIC 톱 1, 2위 학교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 교수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두 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테드엑스에도 나오고요. 노벨상인데 노벨에서는 교육상은 없어요. 하지만 교육상을 주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 다음 테드엑스 나오고요. 그걸 받았고요. 500명 이상 옥스브리지. 저 혼자 옥스브리지 보내고 의대를 보내지는 않았겠죠. 이런 도움이 필요했고요. 600명 이상 의대를 입학을 시켰고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샌앤드루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는 케임브리지, 그죠? 이런 친구고요. 그 다음에 저는 102명의 저희 학생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저희 지금 부스에도 저희 샌앤드루 의대생이 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학생들 멘토고, 저희 서포터고, 어쩌면 저의 선생님인 경우도 많아요. 이 친구들 통해서 이 친구들 질문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철저히 리서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저히 엄청나게 정말 참을 수 없도록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옳은 질문하는 거죠. 유학원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리서치도 해보고 찾아보고 맞는지 해보고 만약에 틀리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신보다 영어 레벨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 성적보다도 영어 레벨, 즉 영어 레벨은 인터뷰에 대한 중요한 파트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내신이 안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선배들하고 연락하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를 해보고, 그죠? 그 대화를 받아주는 사람하고, 그죠? 놓치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부모님하고 대화한다. 이것은 저도 그렇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 사람 대표적인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를 못 하는데 인터뷰 통과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인터뷰 체크할 때 물어보는 게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알겠죠? 부모도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독서 습관을 가져라. 그 어려운 공부 힘들지 않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